여기 3마리의 클레이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가 될 운명이죠. 클레이를 둥글리는 한 여자. 시련을 뛰어넘고 추석 전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레이를 둥글리는 그 여자 몽중다가입니다. 이번 작업은 추석 연휴 업로드를 목표로 잡고 좀 타이트한 일정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요 궁뎅이 볼륨은 놓칠 수 없습니다. 구데타마는 이게 생명이거든요. 위로만 볼록 솟은 게 아니라 요 억밑살도 살려줘야 이 댕글한 볼륨이 살아나요. 오늘 작품은 귀여운 구데타마와 함께하는 추석 풍경입니다. 3마리의 구데타마와 함께 어떤 풍경이 완성될지 끝까지 과정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엎드려 있는 구데타마가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는 앉아있는 구데타마예요. 역시나 궁뎅이를 살려서 치명적인 옆태에 더 치명적인 뒤태까지 완성합니다. 특히 이 궁뎅이 골은 소중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줬어요. 붓은 보통 무언가를 칠하고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지만 이렇게 조형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힘 조절이 필요하거나 좁은 영역을 만져줄 때 굉장히 유용해요. 다리도 붙여주고 세상 조그만 발도 생성합니다. 짧뚱한 팔까지 붙이고 매끄러운 표면을 위해서 오일 샤워를 한번 시켜서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한 마리는 옆으로 누워있는 구데타마인데 마치 바닥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닭다리, 노른자 다리 붙이고요. 하찮은 왼쪽 팔, 그리고 무력하게 위로 들고 있는 오른팔까지 붙여서 완성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마리의 구데타마. 진정한 노른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 거대한 핸드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물론 진짜 핸드크림은 아니고요. 이렇게 신너에 희석해서 피규어의 흠집을 땜빵할 수 있는 레드퍼티라는 재료입니다. 작은 흠집에 발라서 사포질을 해주면 이렇게 메꿔지는 거죠. 그리고 서페이서라는 스프레이를 뿌려줄 겁니다. 이 서페이서는 여러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퉁치자면 표면 정리. 매끄러워졌죠? 그리고 일반적인 모양의 노른자도 하나 따로 준비해줬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아주 얇게 레진을 도포해서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표면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완벽하게 탱글한 구데타마를 복제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수고로움입니다. 완벽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때까지 안 사고 버티던 탈포기까지 샀다고요? 완벽한 몰드를 떠서 매끄러운 궁뎅이를 수도 없이 복제해주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와, 슬라임이다. 이때부터 똥줄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에 올릴 수 있을까? 일단 구데타마들을 구출합니다. 제가 지금은 되게 쿨한 척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망한 실리콘 미경화는 제 작업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촬영 전날에 저는 이미 망했음을 직감을 했고 슬픔의 5단계를 거쳐서 겨우 다시 카메라를 킬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게 제가 맨날 써오던 실리콘인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되짚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경화제를 흔들지 않고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다른 실리콘이 남아있어서 당일에 바로 새 몰드를 뜰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잘 굳었습니다. 레진에 노란색 그리고 흰색 살짝 섞어서 노른자색을 만들고 드디어 몰드에 붓습니다. 노른자 보고 눈물 흘려보신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접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탱글한 궁뎅이에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그럼 이제 추석 풍경을 만들어야겠죠? 썸네일을 보고 대부분 예상하셨겠지만 전을 붙일 겁니다. 오늘은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미 옛날에 플레이도우로 거나하게 한번 붙인 적이 있죠. 만든 거 또 만들면은 여러분이 재미없으실까봐 내가 안 만든 전이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제가 또 이거 야무지게 만들 거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플하게 그냥 애호박전이랑 햄전만 붙일 겁니다. 절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굽기 전에 생햄과 생애호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계란물을 묻혀줘야 되는데 플레이도우로 전 만드는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이 하나 떠올랐어요. 전 주변으로 생기는 계란 테두리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때 이 댓글을 보고 이 말을 탁 쳤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놓치는 디테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댓글 전부 읽고 있답니다. 그리고 클레이를 얇게 펴서 덮어주고 어디는 많이 문질러서 얇게 어디는 덜 문질러서 두껍게 붙여줍니다. 계란물이 듬성듬성 묻은 듯한 느낌이 포인트예요. 여기에 질감을 내줍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우글우글한 필름은 유럽 여행 가서 사온 건데요. 몽중달과 채널 회원이 되시면 신나서 각종 재료에 대해서 제가 17분 동안 떠드는 저의 재료 하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워왔습니다. 예전에 만든 거 또 만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플레이도우보다는 폴리머 클레이가 퀄이 더 좋죠. 물감으로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애호박 껍질의 푸릇함이랑 계란물에 노릇함을 더합니다. 색칠 한쪽, 안 한쪽. 그리고 햄도 색칠 한쪽, 안 한쪽. 이렇게 구운 전이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은 뭘 할 거냐면요. 사실 햄 2개랑 애호박 1개를 계란물 붙여서 굽지 않고 제가 따로 빼뒀어요. 왜냐면 오늘 만들 건 예쁘게 붙여서 그릇에 정성껏 담은 전 요리가 아니라 재료에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에 퐁당해서 후라이팬에 굽는 전 부치는 과정 그 자체거든요. 이 가루는 진짜 밀가루는 아니고요. 석고가루를 사용해줬습니다. 구데타마 자리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릇에 넣고 대충 찔러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접착제가 되어줄 재료에 가루를 섞습니다. 이걸 1차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마르기 전에 가루를 표면에 뿌려요.
뽀송뽀송한 이 느낌 그대로 알아서 착 고정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어림도 없죠. 조심스럽게 가루를 털어줍니다. 마스크 끼고 환기 잘 시키면서 작업해야 돼요. 세팅 마무리해서 스프레이를 얇게 뿌려서 가루들을 고정시키고 좀 더 얹어주고 다시 고정시키고를 반복해주면 중력 따위는 무시하는 밀가루 완성. 거의 안 묻어나오죠? 이제 여기에 구데타마를 얹혀줘야 되니까요. 눈과 입을 그려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노른자들을 완성시켜 주겠습니다. 구데타마 궁디에 곱게 분칠해서 앉혀줍니다. 밀가루 다음 단계는 계란물인데요. 방금 부은 건 실리콘입니다. 상당히 뜬금없지만 골프장을 디자인하듯이 스케치를 해주고요. 자릅니다. 이 실리콘이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옆으로 놓은 구데타마를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먼저 놔주고요. 레진으로 만든 계란 노른자를 붓습니다. 처음에 스케치했던 빨간 네임펜 안 지우고 그냥 레진을 부었더니 이게 레진에 녹아나네요. 여러분은 꼭 깨끗이 지우고 하십시오. 아직은 계란이라기보다는 이 망고 주스 같은 이 용액에 UV 레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바로바로 굳혀서 노른자와 흰자가 약간 덜 섞인 그 계란물 느낌을 내줬어요. 레진이 굳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후라이팬 세팅을 해줄게요. 기름 대신 역시나 레진. 아까 완성해둔 전을 얹고 엎드려 있는 구데타마도 놔줍니다. 계란 테두리 부분에 레진을 꼼꼼히 묻혀서 기름이 좀 더 자글자글 뭉쳐있는 느낌을 내주고요. 마지막으로 전까지 기름칠을 해서 완성해줬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계란 노른자가 다 굳었습니다. 실리콘을 제거하고 마지막 계란 노른자도 놔줍니다. 노란 색소 조금만 섞어서 흰자를 만들어서 부어줄게요. 경계선이 여전히 너무 선명하죠? 조색제로 연결시켜 가면서 차근차근 완성시켜줬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햄. 계란물을 전체적으로 묻히고 끝부분에 여러 번 찍어서 끝에 계란물이 살짝 맺힌 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줬고요. 접착이 쉽도록 끝부분을 살짝 갈아내서 구데타마의 무력한 팔 위에 붙여서 매끄럽게 연결해줬습니다. 마지막 젓가락까지 붙여주면
구데타마와 함께하는 추석 요리 시간 완성입니다. 옹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